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414페이지 여러분 세 번째 이중덕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단일 덕트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중 덕트인데 덕트가 몇 개요? 두 개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조실이 두 개는 아닙니다. 자, 공기조화실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실로 보낼 때 여러분 지금 다 덕트가 몇 개요? 두 개로 보내줘요. 두 개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로 보내주는데 잘 보세요. 문제는 이 실 안에서는 요 두 개를 섞어 쓰는 혼합 상자가 필요해요. 영문은 이게 믹싱 박스인데 이게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조실에는 무조건 뜨거운 바람, 무조건 찬바람을 사계절 내내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 방식은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덕트 방식은 항상 어떤 거와 여러분 서로 상호 비교를 하냐면 단일 덕트 방식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일 덕트 방식과 자, 이중 덕트 방식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 지금 비교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설치 공간. 단일 덕트가 여러분 설치 공간이 여러분 작아지는 거죠. 이중 덕트가 설치 공간이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에너지 소모. 단일 덕트가 에너지 소모가 작아요. 이중 덕트가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 조절. 여러분 단일 덕트는 항상 일정하게 보내줘요. 자, 즉 각 실에서 조절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 그래서 단일 덕트는 온도 조절이 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같이 오니까 내가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열 시간. 단일 덕트는 예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얘가 짧죠. 자, 설비비. 설비비가 단일 덕트가 작죠. 여기에 크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 비교.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는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멀티존 방식인데, 자, 멀티존 방식. 자, 멀티존 방식은 공조실에서 자, 어떤 실로 보내줄 겁니다. 자,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내주는데 문제는 요 실들로 보내줄 때 보실래요? 얘도 항상 사계절 내내 찬바람과 따뜻함을 같이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 쪽 혼합 상자가 공조실에 있어. 자, 그러면 요 존들이 각각의 온도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도씩, 여기 20도씩, 여기 30도씩 이렇게 다르대. 그러면 보실래요? 공조실에서는 10도씩 알아서 내가 섞어서 보내줄게. 그래서 덕트 하나로 보내. 너 20도씩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섞어서 20도씨로 보내고, 자, 30도씨로 섞어서 보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멀티존 또는 유닛 방식, 멀티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멀티존 방식은
기본적인 특징이 뭐와 비교하냐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이 멀티존 방식은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즉 이중 덕트는 찬바람, 따뜻한 바람 같이 만들죠. 그 다음에 덕트를 몇 개를 보내요? 하나. 결론은 멀티존 방식은 이 방식은 자,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가 혼합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그것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즉, 이 공급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지 특징을 물어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전공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수 방식 좀 볼까요? 자, 페이지 415페이지. 전수 방식은 즉 전부 다 물로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물로 냉수를 쓰거나 자, 온수를 쓰거나 해서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 전수 방식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팬, 코일, 유닛 방식. 팬, 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팬, 코일, 유닛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보실래요? 여러 개의 부속품을 하나의 박스에 넣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기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자, 여기를 뭐 전원 연결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 지금 뭘 집어넣냐면 코일이 들어가요. 자, 배관.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코일. 요거 유닛. 자, 여러분 뒤에서 팬으로 돌려주는 거죠. 팬. 그래서 팬, 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이걸 FCU 방식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팬, 코일, 유닛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 얘는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전 공기 방식에 비해서 열, 동력 소요비가 작아요. 즉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덕트 공간이 없습니다. 덕트 공간이 작아지는 거죠. 그만큼 설치가 간단해진다는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증설이 용이한 방식이에요. 또 하나, 이 전수 방식, 즉 팬코일 유닛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공기질이 나빠요. 자, 왜 공기질이 나쁘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거 청소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청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은행 같은 데죠. 은행이 왜 겨울철에 가면 벽에서부터 바람이 살살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솔솔. 따뜻한 바람이. 그게 여러분 그 안에 팬코일 유닛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겉에 여러분 지금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는 고장나야 그 안에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질이 나빠질 우려가 가장 큰 게 바로 이 팬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누수의 우려가 있죠. 누수 우려예요. 이 누수가 되면 잘못하면 물 때문에 여러분 여름엔 그러면 좀 낫겠지만 겨울에는 얼음이 올 수 있는 거죠. 또 사실 내부에도 여름에도 여러분 실내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우리 생활에 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전수 방식까지는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6페이지 보면 여러분 팬코일 유닛 방식도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덕트의 종류와 부속입니다. 우리 먼저 덕트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덕트의 종류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이어가서 정리할게요. 잘 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덕트는 원형 덕트가 있고 또 하나는 장방형 덕트가 있어요.
상방향 혈압은 여러분 지금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원형 덕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장방위 덕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원형 덕터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여러분 소형, 여기는 여러분 대형 건물에 많이 써요. 이렇게 대형 건물은 장방위 덕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증설이 굉장히 더 이게 쉬워지는 거죠. 증설이 용이해서요. 자, 그러면 이 원형 덕터는 소형에 쓰이지만 얘는 자, 풍속이 고압용으로 써요. 자, 고속형이죠. 고압이라면 고속형 덕터. 얘는요 저속형 덕터입니다. 그럼 고속은 얼마냐? 초당 정도가 되는 걸 여러분 고속이라고 하고, 풍속이, 자, 저속은요 초당 15m/s 이하를 저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인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뭐 요 정도만 여러분 좀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21페이지 보면 덕터 관련 부소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스플릿 댐퍼가 나와요. 자, 이 스플릿 댐퍼는 여러분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써요. 자, 이렇게 덕트가 오는데 이렇게 덕트를 분기할 거예요. 분기.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 갈래로 나오는 게, 나눠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르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경계 벽을 세우는 거죠. 막을 세워요, 중앙에. 그러면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바람이 더 반절씩 날아가질 확률이 더 높아요. 자,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막아주는 막도 필요합니다. 막아주는 막.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플릿 댐퍼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얘는 분기부에 설치해서 분기부에 자, 풍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자, 스플릿 댐퍼죠. 그렇지만 요거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고 닫고 하는데 이건 완전 개폐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플릿 댐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 제가 닫았어. 문제는 이게 바람이 안 새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솔솔솔 새요. 완전히 이게 잠가지거나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한 장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가이드벤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422페이지. 자, 가이드베인. 자, 가이드베인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덕터 굴곡 부위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얘기인데. 자,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굴곡지면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 일단 맞으면서 이쪽으로 흘러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오는 풍량이 100이라면 절대 100이 안 가고 뭐 85, 90 이 정도 가는 거죠. 이런 부위가 많은 말일수록 저쪽에서는 바람량이 거의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중간중간에 또 송풍기를 달다 보면 그만큼 설비비, 그 다음에 동력 소요비, 즉 전기요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와도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굴곡진 배관이죠. 그래서 얘는 이 안쪽에다가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드베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베인은 굴곡부에서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쓰는 게 바로 가이드베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424페이지 보면 7번째 환기설비예요. 자, 환기 설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환기 방식이 있는데 우리 기계의 환기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기계 환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3가지 기계 환기 방식이 있어요. 제1종, 제2종 환기 방식, 제3종 환기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를 넣어주는 게 여러분 송풍기죠. 공기를 넣는다는 편이고, 자, 공기를 뺄 때 쓰는 게 바로 배풍기예요. 즉 배기라는 얘기죠. 공기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1종은요, 송풍기와 배풍기를 같이 써요. 대표적인 제1종 방식은 어디가 있냐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 보일러실이요. 보일러실은 여러분 산소를 넣어주고 나쁜 폐가스를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제1종, 그 다음에 뭐 수술실 같은데. 제2종은 송풍기는 쓰지만 배풍기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넣어주는 건 넣어주면 빼는 건 알아서 빠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크린룸, 반도체 공장, 요런 데죠. 제3종은 송풍기 안 넣어줘요. 빼는 것만 필요해. 그래서 실내에 있는 그 나쁜 냄새를 빼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축전지실, 뭐 주방, 부엌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제3종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보면 제4종, 즉 자연환기 방식이 있습니다. 제4종이라고도 안 하고 대부분 보면 이건 자연환기 방식입니다. 방식 있죠. 자, 그런데 이 자연환기 방식은 크게 종류를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풍력이 환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환기가 있어요. 자, 처음에 풍력 환기죠. 그다음에 중력 환기입니다. 풍력 환기는 그 바람으로 하는 거고, 중력은 여러분 온도 차에 의한 환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력 환기는 주로 어디에서 어느 계절에 많이 일어나면 겨울철에 많이 쓰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차가 클수록 요 중력 환기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중력 환기 같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실이 있어. 실이 있으면 자,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쪽에서 여러분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이 돼요. 유입구. 그래서 여기가 배출구가 되는 거죠. 유출구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유입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걸 자, 중심을 중앙으로 땄을 때 유입구는 하단, 그 다음에 유출구는 상단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풍력 환기는 바람에 의해서, 중력 환기는 온도차에 의한 환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없는 얘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하이브리드 환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가 있죠. 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 개념이 이런 거였죠. 하이브리드가. 왜? 대부분 연료를 그러니까 기름을 적게 먹고 가서 뭐 대부분 뭐 다른 그 계통이 또 엔진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환기 방식은 뭐냐면 기본은 여러분 기본은 이렇게 자연 환기예요. 그러면 자연 환기가 여러분 이런 거죠. 풍력 환기 아니면 중력 환기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뭘까지 해요? 요 기계환기 방식을 하는 거죠. 기계환기 방식. 즉 기계환기 방식이라는 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셋 중에 하나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봐요. 하이브리드는 기본이 자연환기,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안 이루어질 때는 뭘 해요? 이게 보조가 되는 거죠. 보조. 바로 이게 여러분 하이브리드 환기 방식입니다. 잊지 마실 것. 여러분 기본이 뭐라고요? 자연환기가 기본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보조로 기계 환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브리드에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이, 즉 주가 기계 환기 쓰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자연 환기를 쓴다라고 나오면 틀린다고요. 이거요, 하이브리드는 여러분 에너지 절약형이니까 자연 환기가 기본이고, 자 보조로는 기계 환기 방식을 쓴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냉동 설비도 들어가는데, 냉동 설비죠. 자, 냉동 설비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냉동기가 존재합니다.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먼저 압축식 냉동기예요. 자, 이 압축식 냉동기가 지금 뭐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에어컨 있죠? 에어컨. 이 에어컨하고 여러분 지금 똑같은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압축식 냉동기 먼저 자, 순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과정입니다. 압축기, 응축기, 자, 팽창밸브, 증발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압축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응축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압축기는 자, 지금부터 에어컨을 좀 제가 한번 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한번 그려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실외기예요. 자, 실외기가 있고 여기 실내기가 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실내기가 뭐냐면 여기가 증발기예요. 압축기. 자, 여기가 응축기. 팽창밸브. 먼저 개념만 잠깐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찬바람 나오는 거죠, 증발기. 결론은 그죠. 야, 증발기가 너 뭐 하는데냐 물어보면 여기가 냉동. 자, 냉각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여러분 증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 압축식 냉동기에는 냉매가 존재하는 거죠. 냉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프레온가스 또는 암모니아 가스예요. 이 가스를 이용해서 지금 냉매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찬바람이 만들어지면 증발기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열을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지가 도망가니까 주변에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암모니아 가스, 즉 프레온 가스를 할까요? 프레온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지금은 지나가면서 여기서 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약간 뭐랄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얘를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압축기는 여러분 액체가 빨리 식냐고요, 기체가 빨리 식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기체가 빨리 식어요. 기체가 빨리 식는다고요. 이 알맹이가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식습니다. 결론은 압축기는 여기서 오는 이 프레온가스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고온고압으로 만들어요. 즉 뜨겁게 만들어요. 압력도 높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미세하게 분사돼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가열 코일을 지나가는 거죠. 코일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뒤에서 팬을 부니까 어때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응축기가 자, 열을 방출하는 곳이 되는 거죠. 열 방출입니다. 문제는 열을 방출했다고 해서 완전히 식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온조합의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이 팽창 밸브가 저온조합의 상태를 만들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압축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고온고압의 상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응축기. 자, 응축기는 열을 방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여러분 저온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자, 요 통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얘가 가지고 도망가니까 여기는 차가우니까 자,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냉동 냉각이 되는 게 여러분 증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거 돼 있죠. 이 부분이 실외기고 이 부분이 실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요한 게 실외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흡수식 냉동기는 꼭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냉동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냉매가 있습니다. 냉매는 여러분 물이에요. 그 다음에 흡습제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읽어요. 리튬, 브로마이드. 자, 어떨 때는 리튬화, 브롬, 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지금 4가지 냉동 구간이 정해져 있죠. 자, 여기가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다른 말로 발생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응축기.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물이 있는데 이 증발기 안에는 뭐냐면 저온조합의 상태로 있어요. 저온조합. 요게 저온조합이에요. 자, 문제는 이 물이 이렇게 저온조합이 상태가 되면 원래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 안 끓어요. 즉 증발이 100도씨에만 증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개 상태에 대해도 여러분 지금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증발되는 거죠. 결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온조합의 상태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0도씨가 돼도 여러분 물이 증발돼요. 진공 상태일 때는. 보통 한 5도씨 정도나 돼도 여러분 물이 증발하면 여기서 일반 코일을 설치해줘서 여기다 여러분 일반 찬물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차가운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서 즉 뭐가 만들어지면 냉동 냉각이 됩니다. 어라, 여러분 지금 그랬죠. 압축식 냉동기도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됐는데 이렇게 흡수식 냉동기도 냉동기에서 아니야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 이게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니까 빨리 이 수증기를 이쪽으로 보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옥상에 냉각탑에서 가열 코일을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자, 열을 식혀야 되니까 나중에 또 여기도 한번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는 이 수증기가 차가워지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을 갖다가 흡수란 얘기예요. 물을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즉 여기는요 리튬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즉 이게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이 습기를 빨아먹는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 여기서 물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을 얘가 식혀주는 거죠. 문제는 리튬 브로마이드를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즉 물 먹는 하마를 계속 운영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물 먹는 하마도 일정 시간 되면 일정량 차면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리튬 브로마이드를 이쪽으로 여러분 지금 펌프로 넘겨서 자,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분리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를 밑에를 여러분 뭐예요? 가열을 해버려요. 가열을 하면 물은 증발하는 거죠. 물은 증발해요. 자, 물은 증발하고 뭐만 남아요? 리튬 브로마이드 원액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원액을 갖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줘서 써먹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리튬 브로마이드는 가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열하려면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보일러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기는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열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갖다가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교환기를 통해요. 이 열 교환기를 통해서 리튬 브로마이드에 있는 뜨거운 열을 얘가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온수나 또는요 난방용으로 사용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증발기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기에서 만들어진 그 열을 어디에 써요? 온수 난방용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열을 뺏어서 다시 흡수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이제 수증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수증기 이쪽으로 와요. 자, 수증기를 넣어서 이 수증기를 이제 뭘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돼요? 응축수가 돼요. 어디에서요? 응축기에서. 자, 그런데 이 응축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저온 저압의 상태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더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뭘 통해야 돼요? 팽창 밸브. 자, 이렇게 팽창 밸브를 통하면 저온 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온 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져요. 차갑게 만들어진다고요. 이쪽으로 넣어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계속 도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 흡수식 냉동기는 반드시 압축식 냉동과 비교를 하는데 이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부 다 보일러가 가동이 돼야 돼요. 또 하나 그 순서 얘는 과정을 물어보면요 잘 보실래요? 만약에 증발기부터 시작되면 증발기, 흡수기, 그 다음에 재생기, 응축기, 또 다시 증발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축기에서부터 시작되면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다시 응축기. 그러면 흡수기부터 시작되면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장점 단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좀 잘 정리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